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휴대폰 등 삼성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새 제품만 나왔다 하면 각종 음해 영상들이 쏟아지고 기업 관련 기사들에도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 최근 있었던 삼성에 대한 두 가지 기사 그리고 하나의 날조성 글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1월 1일 중국 제멘뉴스는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삼성전자 박학규 경영지원실장과의 만남에서 삼성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에서 42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고 거론하였다며, 삼성은 올해 9월 이전까지 베트남 국내에서 영업수익 480억 달러를 기록, 앞으로 20-30년 안에 베트남 최대 외국 직접 투자자가 되려는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베트남이 삼성 세무랑 토지 조사하길 건의드립니다. 소방, 안전검사, 환경보호 전부 다 조사해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간 기업 하나가 베트남 전국적으로 인당 수출 500달러를 가져다 줬는데 베트남 경제 발전이 안 빠르겠냐? 어휴, 어쩌겠냐. 삼성은 중국의 완전 많은 시장에서 수년간 지배적 위치를 유지해왔다고. 피처폰 시대에는 노키아랑 패권 다툼했었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이랑 패권을 다퉜지. 우리 쪽 공장에 베트남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사라졌다. 베트남 급여도 높아졌으니까. 삼성 순이익은 얼마인지 궁금한데. 삼성은 합법적 이익이라 공개해놓은 거 검색하면 된다. 희망으로 가득한 비옥한 토지, 아시아의 또 하나의 용이 출연합니다. 베트남 용은 나쁜 용이라 안 나타나길 바란다. 대세가 그런 거야. 한국 기업이 베트남 수출 지탱해주고 있구만. 어떻게 질투를 하더라도 삼성은 많은 직간접적 취업을 해결해줬는데 지금 부족한 게 바로 취업이고, 그 중에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환경보호, 첨단 기술보다 역시나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임. 삼성이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쟤들을 몰아낸 건데? 누가 쟤를 몰아내? 핵심은 애플하고 화웨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고, 거기다 삼성 가격도 싼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갈수록 시장이 작아진 거다. 검색해봤는데 베트남 3분기까지 수출액이 2천억 달러쯤 되더라고. 삼성 일가가 400억 달러면 5분의 1 차지한 건데 대단하네. 우리 일부 사람들이 미친듯 외자 씹었는데 천천히 다들 옮겨가는 거지. 삼성 떠났을 때 인터넷상에 자부심 가진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폭스콘 때 다시 한번 자부심 가져보자. 쟤들은 중국을 떠날 수 없다던 사람들 있던 거 아니었냐? 어디다 수출한 건지 모르겠네. 지구가 이렇게 크고 딱 한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구먼. 삼성 과학기술 엄청 세서 근처도 못 따라가. 중국 본토 빼고는 전부 다 삼성 천하야. 삼성이 베트남에서 만든 휴대폰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거야. 많은 악플러들이 삼성은 그저 휴대폰만 만드는 줄 안다니까. 중국인들 울겠네. 진정으로 올 때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삼성은 중국 떠나면 문 닫는다더니 왜 아직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 그래. 한국이 천하 제일이야. 됐냐? 10만 제곱킬로 5천만 인구가 저렇게 해낸 걸 전 세계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데, 거기다 겨우 1953년에야 건국했고 완전 가난했다고. 전에 삼성이 니들한테 밥 대접해줬는데 니들이 3천 위안에 안 한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인들이 2천 위안에 하잖아. 후에 막급이셔. 메메메롱.
11월 8일 중국 IT홈은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의 발표를 소개하며 2023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2분기 재고 상황 개선과 3분기 신제품 출시로 총 2억 9,460만 대가 출하돼 그중 삼성은 5,860만 대를 출하해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삼성이 폴더블폰 신제품 리뉴얼을 가속화하며 시장 입지를 공고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시장 원하지 않아. 너 세계 1위네. 원하지 않기는 쟤들도 오히려 원한다고. 질투심이 가득하구만. 삼성은 주동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나간 거야. 우리는 대외 개방 시장이라고. 삼성은 중국 떠나선 박살난다던 거 아니냐? 중국 시장을 보면 문제를 볼 수 있는 거다. 중국 시장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의 핵심은 그 회사 댓글 부대 전력이 어떤가에 달린 거임. 삼성은 중국에 댓글 부대가 없으니 중국에서 안 된 거고. 삼성이 아직 폰을 만들어? 세계 출하량 1위라고. 중국 시장 떠나면 그저 죽는 길 하나뿐이지. 예를 들면 구글 홈페이지도 안 열리던데 파산한 지 얼마나 됐나 몰라. 삼성뿐이겠냐? 자동차 쪽도 똑같아. 토요타, 기아, 현대 전 세계 판매량 전부 다 탑5 이내잖아. 헐헐 종교야말로 그렇겠지. 니네 아빠 삼성은 저가폰 팔아서 세계 1위시지. 샤오미보다도 훨씬. 거기다 그것조차도 니네 아빠 미국의 공원이고. 그럴 리가 없잖아. 하웨이는 폰 한 대 구하기가 어렵던데 헐헐 앞섰다고. 저건 가짜 데이터라서 난 못 믿겠다. 철수. 한 대도 구하기 어려운 거 원래 출하량 자체가 얼마 안 됐거든. 출하량이 판매량은 아닌 거다. 너 BYD 얘기하고 있는 거니? 헐헐은 헐헐은 아직도 가격 올리고 있는 중이야. 감히 다 팔아버리지 못하는 거지. 남들한테 괴롭힘 안 당했으면 순위에 올랐을 거임. 잘 됐네. 한국 삼성 계속 노력하자. 중국 시장 없이도 여전히 선도 중인데. 삼성은 중국 떠나면 안 된다던 거 아님? 어쩌겠냐. 트롤들의 세계에서는 네가 백날 잘 팔아도 그냥 널 씹는 거야. 지난 11월 5일 중국 복수의 IT 관련 채널들은 삼성전자 휴대폰의 하모니 OS 탑재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하모니 OS는 중국명 홍멍인 하웨이가 개발한 OS로 미중 갈등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이번 소식을 전한 한 곳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삼성전자는 중국 국내 판매용 휴대폰에 하모니 OS를 탑재 예정으로, 이는 그동안 중국 국내 점유율이 1%대로 떨어져 버린 삼성에게는 좋은 한 수가 돼 중국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인텔이 주도해 개발한 타이젠 OS조차도 자사 스마트폰 모델에도 탑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그 소유권이 중국 정부 기관으로 넘어가 있는 하모니 OS를 사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나름 재미있는 소식이었는지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지만 가능, 불가능식의 내용들이 반복돼 일부만 선정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성이 홍멍으로 바꾸면 그게 삼성이냐? 해외에서는 안드로이드 쓰고 국내에서는 홍몽 쓰는 거지. 한 기기 듀얼 OS로 중국 국내 휴대폰 점유율 높이는 거다. 중국 국내에서는 화성폰으로 이름 짓는 거임. 삼성도 지들 OS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그저 중국 공급판만 홍몽 쓰고 국제판은 쓸 거 쓰고, 중국도 쟤들 엑시노스 칩 쓰고 있구만. 삼성, 왜 난 모르고 있지? 홍몽 안 쓰면 중국에서 못 팔게 한다. 이건 삼성이 중국 국내 시장 환심 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 현명하긴 한 거임. 꼭 홍몽이 엄청 딸리는 것처럼 말하긴. 홍몽이 안드로이드보다 훨 빨라. 삼성이 하웨이를 눈에 들어간다고? 만약 삼성이 그런 박력이 있다면 진짜로 다시 중국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있는 거임. 전 세계 1위 용머리 어르신이 뒤에서 1위도 못 건진 하웨이를 선택해? 홍몽
홍몽 OS는 국가 공신부에 기속돼 있는데 요즘 트롤들 IQ가 걱정스럽다니까. 계속 삼성 써왔는데 만약 홍몽 OS 쓰면 철저히 삼성을 포기할 거다. 삼성이 홍몽 쓰면 사야지. 삼성 OS는 너무 쓰기 어렵다. 진실은 귀에 거슬리겠지만 사실이 그런 거야. 삼성은 모든 휴대폰을 한참 앞섰다고. 애플까지 포함해서. 어떤 브랜드가 홍몽을 쓰기만 하면 대중이 받아들일 거임. 홍몽을 얻는 자 휴대폰 천하를 얻는다. 삼성이 홍몽 쓰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거야. 전에 신비한도 썼었구만. 휴대폰 쪽으로 쟤들은 하드웨어 위주다. 인터넷에도 오는데 아이폰도 곧 중국 국내에서 홍몽 OS 사용할 거래.